우리 앞에서는 평균이 무엇인지, 평균을 언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평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 볼 거예요. 제기차기 기록이 1회, 2회, 3회, 4회 동안 몇 개를 찾는지 표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1회 차에는 5개, 2회 차에는 2개, 3회 차에는 4개, 4회 차에는 1개의 제기를 찾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그 4번에는 총 몇 개의 제기를 찾다고 얘기할 수 있죠? 7개, 그리고 거기 5개를 더해주면 12개 정도 제기를 찾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 제기를 한 번 찰 때 보통 몇 개 정도 찾는지 평균을 한번 구해봅시다. 평균은 2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자료의 값이 고르게 되도록 우리가 모형을 눈에 보이기 쉽게 만들어가면서 평균을 구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회차당 찬 제기의 수를 모형으로 먼저 나타내 봤어요. 1회차에는 5개의 모형이 있고 2회차에는 2개, 3회차에는 4개, 그리고 4회차에 1개의 모형이 있네요. 이것을 고른 모양이 되도록 모형의 위치를 옮겨갈 수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모형들의 높이가 똑같아질 때까지요. 그랬더니 모형이 이렇게 옮겨졌어요. 처음에 1회차에 5개가 있던 것이 4회차에 2개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3회차에 있던 것 중에서 1개가 이처럼 2회차로 이동을 했네요. 이동을 하다 보니 높이가 똑같이 고르게 맞춰졌어요. 모형이 몇 개씩 있게 된 건가요? 각각 3개씩 있게 된 거예요. 즉, 이 제기를 한 회당 평균 몇 개 찾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3개 정도 찾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모형이 아니라 이제 식을 이용해서 한번 평균을 구해볼까요? 두 번째 방법에서는요,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다음에 그 값을 자료의 수로 나누어서 구해볼 거예요. 제기차기의 기록을 모두 더하면 몇 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5개, 2개, 4개, 1개를 더해줬더니 12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이제 그것을 자료의 수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총 몇 회 제기를 찬 건가요? 1회, 2회, 3회, 4회, 4회 찾기 때문에 이 12개를 4회로 나누어 주게 되면 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즉, 한 회 찰 때마다 3개 정도를 평균적으로 찾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다음에 그 값을 자료의 수인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4로 나누게 된 것이죠. 자료의 수로 나누면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값에서 자료의 수를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다고요. 이 외에도 다른 방법도 있어요. 앞에 제기차기와는 다른 상관이 없는 문제지만 선생님이 추가로 하나 더 알려주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4cm와 6cm인 길이의 리본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리본끈의 평균 길이를 구해보라고 문제에서 했다면 이것을 정말 종이띠 모양으로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4cm짜리 종이띠와 6cm짜리 종이띠를 서로 겹치지 않게 일단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반으로 이와 같이 접어주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접힌 거죠? 바로 정확하게 절반인 이 지점에서 접히게 된 거예요. 자, 접었더니 그때 종이띠가 몇 센티미터가 된 것이죠? 5cm가 된 것이죠. 이것을 식으로 정리해 보면요. 두 종이띠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접어졌잖아요. 2로 나눴더니 5cm가 나왔어요. 이 4와 6의 평균이 5라는 것을 우리가 종이띠를 이용해서 구해 본 거예요. 문제를 한번 풀면서 연습해 볼게요. 서윤인의 모듬의 가족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서윤인의 모듬 가족수의 평균이 몇 명인지 구해보라고 했군요. 표를 보았더니 각각의 친구의 가족수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값이 얼마인지 알아봐야겠죠. 5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나머지 두 수인 6 그리고
중기의 가족수인 2까지를 모두 더한 다음에 이 모두 더한 값을 자료의 수인, 여기서는 모둠원의 수인 5명이 되는 거잖아요. 5로 나누어 준 거예요. 먼저 괄호 안을 계산해 볼까요? 5와 3을 더하면 8, 8에 4를 더하면 12가 되겠죠. 12에 6을 더하면 18, 그리고 거기에 1을 더하면 20이 되겠네요. 즉 20을 자료의 수인 5로 나누어 주면 답이 4가 나왔어요. 서윤인의 모둠의 가족수의 평균이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4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모형을 여기저기 옮겨가며 높이를 조절해서 맞춰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모든 자료의 값들을 더하고 그 더한 값을 자료의 수로 나누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8번부터 10번까지 문제예요. 은행의 모둠과 윤혼의 모둠이 투호에서 넣은 화살수를 표로 잘 정리해 놓았어요. 한 문제씩 살펴볼까요? 8번 문제예요. 은행의 모둠과 윤혼의 모둠이 넣은 화살수의 평균을 우선 묻고 있군요. 먼저 은행의 모둠 3명이 넣은 화살수를 더해보면 6과 9와 9를 더해줘야겠죠. 더해주면 24라는 값이 나오네요. 24를 3, 자료의 수인 3명이잖아요. 3으로 나누어주면 8이라는 값이 나오므로 일단 은행의 모둠은 평균 8개의 화살을 넣은 거예요. 윤혼의 모둠의 화살수는 7개, 8개, 7개, 6개이므로 이것을 모두 더해주면 28이라는 수가 나와요. 그래서 28이라는 값을 모둠 인원수인 4로 나누어 주면 7이라는 값이 나오는군요. 즉 윤혼의 모둠은 평균 7개를 넣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어서 9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어느 모둠이 더 잘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은행의 모둠은 평균 8개씩을 넣었고요. 윤혼의 모둠은 평균 7개씩을 넣은 것이므로 8개씩을 넣은 은행의 모둠이 더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10번 문제예요. 두 모둠이 넣은 화살수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을 찾아 기호를 쓰고 그 이유를 써보라고 했군요. 3가지 중에 잘못된 설명을 먼저 찾아야겠네요. 기억에서는요, 두 모둠이 넣은 화살수의 평균을 구해보면 어느 모둠이 더 잘했는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평균끼리 비교해 보면 어느 모둠이 더 잘했는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맞는 설명이에요. 니은에서는 넣은 화살수의 합이 더 많을수록 넣은 화살수의 평균도 더 많다고 했네요. 우리 앞에서 은행의 모둠과 윤혼의 모둠의 화살수를 비교해 봤을 때 어땠나요? 오히려 더 28개로 합이 많았지만 평균에서는 7개로 적어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넣은 화살수의 수의 합이 많다고 해서 평균이 무조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디귿 봅시다. 두 모둠이 넣은 화살수의 합만으로는 어느 모둠이 잘했는지 판단하기 힘들죠. 왜죠? 사람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고려해줘야 어느 모둠이 더 잘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 잘못 설명한 것은 니은이 되겠네요. 이제 이유를 써주면 되는데요. 이제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리해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유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우선 평균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은 모둠이 넣은 화살수의 합을 모둠 인원수로 나누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 설명이 왜 틀린 것이라고요? 넣은 화살수의 합이 많다고 해도 사람 수에 따라서 평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니은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과 왜 니은의 설명이 틀렸는지까지를 쭉 문장으로 이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꼭 손으로 써보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11번 문제예요. 지성이와 윤진이는 모든 친구들의 1분 동안의 맥박수를 재어보았습니다. 맥박수를 비교해보세요 라고 했군요. 지성이와 윤진이의 대화를 살펴봅시다. 지성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뉴스에서 평균적으로 사람의 정상 맥박수가 1분 동안 70에서 80회 사이라는 것을 기사를 보았어. 윤진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맥박수를 재어서 비교해보자고 했군요. 그래서 표에 지금 다른 친구들의 맥박수가 얼만큼인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성이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나의 1분 동안 맥박수가 우리 모둠에서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알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더니 윤진이가 먼저 우리 모둠 친구들의 1분 동안의 평균 맥박수를 알아야 할 것 같아 라고 했네요. 우리들의 1분 맥박수를 모두 더하면 몇 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지금 여기에 있는 77, 74, 69, 75, 74, 81 이 수들을 모두 더해주면 얼만큼의 수가 나올까요? 우리 친구들도 직접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면 450회라는 수가 나와요. 우리 모두는 몇 명이라고 했죠? 6명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맥박수의 평균은 맥박수를 모두 더한 값인 450을 6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이죠. 계산해 볼까요? 450을 6으로 나누면 6, 7에 42. 30은 6, 5에 30이므로 평균 75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평균이 75회라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지성아, 너의 맥박수는 지성이는 77회잖아요. 그러면 평균은 아까 75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보다 2회가 많죠. 높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윤진이는 어떤가요? 윤진이의 맥박수는 표에서 봤더니 74회라고 써져 있어요. 평균이 75회이기 때문에 평균보다 한 번이 낮네요. 낮은 편이라고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평균을 구하고 그것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를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이제 수학 만점왕이 되기 위해 서술형 문제에도 도전해 볼까요? 교재 144쪽의 1번 문제 살펴볼게요. 우빈이네 반의 단체 줄넘기 기록을 나타낸 표입니다. 평균을 먼저 예상해 보라고 했어요. 평균을 예상한 수를 옮기고서 짝지어서 자료의 값을 고르게 하여 단체 줄넘기의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평균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식을 세워서 단순히 구하는 것도 있지만 짝을 지어서 수를 옮겨서 평균을 구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을 사용해 볼 거예요. 그럼 5가지 수 중에서 보고 평균을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보면 좋을까요? 28, 29, 30, 31, 27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뭔가 가운데에 있는 29 정도를 일단 평균으로 예상을 해볼게요. 물론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예상한 29라는 수는 우선 혼자 떼놓고 나머지 4개의 수를 2개씩 짝지어 볼게요. 30과 28을 짝짓고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였던 27과 31을 짝지어 봅시다. 이제 이것들을 더하거나 빼서 고르게 한번 맞춰볼까요? 29는 그대로 두고 28과 30을 28은 1을 받고 30은 1을 주고 1을 더하고 빼고를 했더니 어때요? 28이 29가 될 수 있고 30은 반대로 29가 될 수 있잖아요. 29로 맞춰질 수가 있어요. 27과 31에서는 31이 27 쪽으로 2를 나누어 준다면 27은 2를 받았으니까 29가 되는 거고 그리고 31은 2를 주었기 때문에 29가 될 수가 있죠. 결국은 똑같이 29로 자료의 값이 고르게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단체 줄넘기 기록의 평균이 29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의 답을 29회라고 써주면 되겠군요.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똑같이 144쪽의 2번 문제예요. 현수가 공을 던진 거리를 나타낸 표입니다. 현수가 공을 던진 거리의 평균이 몇 미터인지 식을 세워 구하는 문제예요. 한번 식을 세워 볼까요? 우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현수가 공을 던진 거리를 모두 다 더해줘야겠죠. 35 더하기 25 더하기 38 더하기 22 더하기 30 이렇게 모두 더하여 구한 값을 자료의 수로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5회까지 5번을 던진 것이죠. 자료의 수를 5로 계산해서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앞에 있는 35, 25, 38, 22, 30 모든 수의 합을 더했더니 150이 나왔어요. 이 150이라는 값을 자료의 수인 5로 나누어 주면 30이 나오네요. 즉 현수가 공을 던진 거리의 평균이 30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습한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평균 꼭 구해보는 거예요.